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드리는 든든한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하나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이번 주도 오전 11시 점심시간에 맞춰서 든든한 한 끼 제공하려고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챗 GPT에게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편다송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저 오늘 아침은 아니고 주말에 날씨가 어떤지, 날씨? 네, 강수량 어떤지 물어봤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아, 잘 맞춰요? 네, 엄청 잘 맞췄어요. 부장님은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챗 GPT한테 저의 감성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비가 왔는데 뭐 오늘도 비가 온다. 그렇다면 나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등등을 물어보는데 음식 추천까지요? 음식 추천, 음악 추천 등등 있습니다. 네, 유용하게 개인 비서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아마 지금 저희와 같이 함께하는 분들 비슷한 사례를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그런데 챗 GPT가요. 하루에 질문 받는 양이 10억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전 세계 인구가 60억 명이 훨씬 넘다 보니까 뭐 리즈너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죠. 여기에 숨겨진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AI에게 던지는 질문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전력 시대에 해답이 있다면 에너지 효율성이 바로 이런 전력 시대의 해답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밥보다 투자하나 미장 종목 하나에서는 AI 시대의 전력 문제의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래훈 지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목소리가 감기 문살? 예, 제가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네. 예, 그 전날 그 입을 벌리고 에어컨을 켜고 잤어요. 그랬더니 밤새 기침을 하다가 타이레놀 2알 먹고 다행히 지금 겨우 방송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첫 주 팝아트, 두 번째 팔란티어. 네. 오늘도 예고했었던 네. 매우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는데 네. 그래도 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아프면 그만할까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목소리가 나오니까 네. 조금 제가 텐션을 낮추더라도 차분하게 드릴 얘기는 다 하고 가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기업을 보기 전에 우선 미국 증시가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잖아요. 네. 한번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TSMC 호실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주에는 주목해야 될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들에 대한 실적이 조금 갈렸던 게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알 텐데 ASML이라고 하는 그 EUV 독점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핵심 장비 업체는 실적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발표했던 대만의 TSMC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또 약간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엔비디아의 그 중국에 납품하는 네. H20 칩에 대한 생산을 일시적으로 뭐 중단했다는 또 그런 루머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또 엔비디아가 그거에 약간 단기 악재 뭐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뉴스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장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 주 이제 어닝 위스퍼스의 자료인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은 대표적인 게 오늘 장 마감 후에 있을 NXP 컨덕터고요. 여기는 이제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 여기라든지 이번 주에 또 역시나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기다리실 테슬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아침 우리나라 시간 새벽 5시 장 마감 후에 바로 실적이 공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대표적인 또 AI 업체죠. 알파벳, 구글의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양자 컴퓨터라든지 최근에 이런 걸로 또 주목받고 있는 IB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서비스 나오는 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고 목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뭐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별로 그렇게 뭐 크게 관심 있어 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미국의 대표적인 칩 메이커인 인텔의 또 실적이 있는데 인텔도 최근에 실적이 부진해서 CEO가 교체가 됐어요. 네. 교체된 이후에 과연 실적이 잘 나왔을까에 대한 다들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테슬라와 알파벳일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실적의 기대는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높진 않을 거예요. 뭐 판매 대수가 이미 뭐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다 그 로보택시라든지 앞으로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거고 지난번 실적 때도 그랬지만 앨런 머스크가 소위 말하는 저는 좀 이제 좀
좀 낮은 표현으로 광팔기라고 할게요. 좀 광팔기 용도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비즈니스 청사진을 얘기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다른 청사진 비전으로 좀 약간 커버해왔던 게 지난 몇 개 분기의 특징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히 뭐 악재가 있지 않다면 이번 실적 발표 이벤트가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목요일, 그렇죠? 새벽이죠. 네, 네, 우리 시각 기준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 일론이 사실 테슬라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트럼프 얘기할까봐 네, 약간의 곤두 기추가 주목되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작지만 강한 기업 코카콜라 있잖아요. 최근 코카콜라에 대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일고 있는데 코카콜라의 실적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의 메인 이벤트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의도까지 와서 말씀 주시는 앞서 AI 시대의 전력난 문제를 잠깐 언급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자 지원장님 어떤 기업입니까? 예, 그 ARM 홀딩스라는 기업이고요. 서학개 및 투자자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뭐 대다수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투자들 하시는데 그 외에 밸류체인이나 그 어떤 장비 쪽 이쪽을 물어보면 거의 잘 모르시거나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ARM을 얘기하면 다들 ARM 그게 뭐지?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는데 작지만 강한 기업 정말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기업이거든요. 한 10년 이상 지켜본 기업인 것 같아요. ARM? 네, ARM 홀딩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네. 팔란티어 ARM. 팔란티어죠.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팔란티어가 깨진다니까요. 그거. 네? 그 깨진다니까 팔란티어 구슬이 나중에. 언젠간 깨지는 시점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자, 그럼 장표로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표지만 보더라도 AI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ARM이다 라고 이제 본인들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첫 장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ARM 홀딩스 딱 들으면 다들 똑같이 얘기하세요. ARM 뭐 팔인가요? 뭐 반도체 팔인가요? 그러네요. 네, 다들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암 홀딩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임직원들은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뭐 TMI지만 저는 K리그 FC 서울 팬인데 네. 서울 FC라 그러면 저희는 다 엄청나게 저 뭐라 해야 될까요?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뭐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안양 치타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FC 서울입니다. FC 서울. 네, 근데 ARM 홀딩스도 임직원들에게 ARM이라 그래야지 암 홀딩스 이러면 뭐야 우리 왜 그렇게 불러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근데 이게 그 팔란티어가 반지 해장이랑 연관성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암도 팔이랑 연관성이 있는 기업인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설마. 아닌가요?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표에 딱 그 답이 나와 있고요. 저도 도대체 ARM이 무슨 뜻일까를 계속 이제 찾아봤었는데 생각보다 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ARM 전신이 이제 뭐 저희가 이런 것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아콘 컴퓨터가 전신이었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애플하고 이렇게 아까 실적 발표에 냅두고 있었던 NXP라든지 이런 데랑 합작 회사를 만들었고 이 멤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성능의 설계에 집중하던 그 당시 인텔이란 이런 데보다 우리는 저전력을 만드는 게 미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RISC라는 기반의 아키텍처를 개발을 했고 아콘 RICS 머신이라는 이름을 줄여서 AR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ARM이래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그래서 넘어가 보면 저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ARM 홀딩스 보면 손정희 소프트뱅크 네. 사실 손정희 의장이 요즘 들어서 비싸게 사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샀다 그러면 뭐 거품에 샀나 뭐 이런 피드백들도 있는데 네. 손정희 의장이 ARM을 당시 굉장히 힘들게 인수했다 뭐 그런 스토리 있지 않았어요? 정확하시고요. 이미 뉴스에서 다 봐서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의장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제 그 시기가 운이 좋았던 때가 있고 안 좋았던 때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를 최초부터 지분 투자했었던 대표적인 기업이라 알리바바가 상장됐을 때 거의 뭐 80배에 달하는 상장 그 차익 이익까지 기대가 생겼었고 그 이후에도 미국의 4위 통신사인 스프린트도 인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 소개해드리는 2016년에 영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인 이 ARM도 인수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영국은 제가 영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네. 프리미어 리그랑 네. 빅벤이랑 뭐 국회의사당, 뭐 피쉬앤칩스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별로 떠오르는 게 없고요. 런던 아이. 런던 아이도 물론 있죠. 네, 템즈강. 네, 엘리자베스. 뭐 많은데? 그거 베캄. 외에 어떤 그런 뭐 제조업이나 네. 기업들. 영국의 경제적인 그렇죠. 쪽에서요. 영국의 기업 쪽에서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영국의 기업 중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버버리? 자,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가지고 있던 몇 개 안 되는 기술 개발 기업을 거의 마지막 보루처럼 갖고 있던 게 ARM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본 자금으로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손정희 의장이 한동안 고민을 했고 중간에 손정희 의장 질문하신 걸 제가 넘어갔군요. 그 중간에 이제 뭐 위워크나 이런 것도 잘못 실패하신 사례도 많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수할 때 당시에도 말들이 많았고요. 정말 제가 만약에 한국의 삼성전자를 어디 갑자기 외국에 있는 중국 자본이 이걸 사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민심은 다 비슷하겠죠. 근데 왠지 말이 씨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박제해가지고 나중에 한 10년 뒤에 드디어 삼성전자가 풀려 나가는구나.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장표를 잠깐 돌아가 보면 제가 여기 앞에 써놨죠. 10년의 기다림. 예. 손정희 의장이 이 ARM홀딩스를 사려고 거의 10년을 지켜보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손정희 회장이 아마 우리 편타송 아나운서 모르실 것 같아요. 일본의 네이버 같은 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일본의 네이버. 센스 있어요. 그러나 소프트뱅크는 아닙니다. 명확하게는 우리나라의 1위 검색 포털이 네이버죠. 일본은 야후재팬을 써요. 그 야후재팬을 인수한 게 소프트뱅크예요. 예, 그래서 소프트뱅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뱅크 자체가 또 대표적인 통신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치면 KT나 SKT 같은 기업인데, 일본의 NTT 도코모랑 양대 산맥으로 이루고 있는 통신회사예요. 그래서 통신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검색 플랫폼까지도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본인은 이쪽에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걸 내가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를 늘 생각했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최초에 가장 많은 우리가 비싼 로열티를 내는 기업이 어디지? 봤더니 ARM홀딩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심히 지켜봤고 이 기업이 먹이 생태계의 가장 상단에 있는 기업이구나. 반도체 중에서. 왜냐? ARM홀딩스가 반도체 설계를 그려주면 그걸 기반으로 반도체를 만듭니다. 설계를 해준 최초 로열티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참 지켜보다가 기사에도 나오지만 2016년 7월에 이때 당시 브렉시트가 터지면서 네. 예, 영국이 난리가 납니다. 파운드화가 막 역대 최저로 막 내리찍고 맞아요. 예, 그 시점에 기다렸다는 듯이 너네 힘들지? 우리가 비싸게 사줄 테니까 넘겨.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던 영국 정부와 기관이나 의회도 결국은 그리고 의사회조차도 반대하지 못하고 인수 안 되면 진짜 큰일 날 상황이라고 다들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ARM이. 그래서 한 주당 17파운드의 현금을 지불해서 종가의 43%를 더 얹어줘서 굉장히 큰 가격인 그때 당시에 여기 나오죠. 미화로 32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37조 원에 인수를 했고요. 이때 여기 보시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정확히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수하면서 모든 것을 사물을 그때 사물인터넷이란 말이 굉장히 이슈였어요. 유비쿼터스.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옛날 기억난다. 나이대가 그치. 네. IoT 같은 거. IoT가 조금 더 젊은 이미지인 것 같고 유비쿼터스는 조금 IoT. IoT. 네. 인터넷 오브 띵스죠. 네. 그래서 사물인터넷이 향후 10년 내에 최대 시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당시에도 유럽 IT 인수합병 기준으로도 거의 최대 규모였고요.
소프트뱅크에서도 내부적으로 말이 많았어요. 이거 진짜 이 돈 주고 사는 게 맞느냐.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근데도 불구하고 예, 손정희 회장께서 밀어붙이셔서 인수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엄청난 가치를 받고 인수됐던 게 ARM이다. 를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재밌는 스토리 잘 들었는데 네. 그게 가장 본격적으로 그럼 도대체 ARM 홀딩스, 암 홀딩스 네. 뭐 하는 기업이에요? 뭐 하는 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잠깐 한 가지를 놓치고 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얼마 전에 인수를 시도했던 기업입니다. 어. 모르셨죠, 여러분들? 젠슨 왕이? 네. 근데 엔비디아가. 요즘 제일 핫한 엔비디아가 인수를 네. 시도하려고 했던 거면 네.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네. 그래서 다들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는데 이때 당시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주가가 밀렸었어요. 왜냐면 항상 인수하는 쪽에서는 주가가 빠지고 인수 당하는 쪽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슈가 많고 말이 많았고 저는 그때 이 말을 듣자마자 와 젠슨왕은 진짜 똑똑하다. 왜요? 이 양반은 정말 모든 걸 다 자꾸 저급한 표현을 써요. 죄송합니다. 다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있구나. 위에부터 밑에까지 먹이 생태계를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네. 승자 독식.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서 좀 보시면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고요. 2016년에. 근데도 불구하고 아마 느끼시겠지만 AI가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최근 3, 4년도 안 되잖아요. 그 전까지 한 3, 4년 동안을 2016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굉장히 저전력 설계랑 AI 결합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있어서 막 엄청난 매출이 나오진 않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손정희 회장이 이 비전 펀드가 굉장히 위기가 찾아왔죠. 아까 말씀드린 위워크, 우버 이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위워크가 막 도산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손실이 찾아오니까 이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ARM 팔려고 내놓으신 거예요. 그때는 엔비디아에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사겠다. 그래서 약 47조 원,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를 더 쓴 거죠. 거의. 그래서 인수하겠다고 해서 팔려고 했는데 결국은 대다수에 있는 국가들의 규제기관에서 반대하면서 결국은 무산됐어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려고 했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의장까지도 굉장히 비싸게 베팅했던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일까? 네.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게 네. 이게 보니까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사실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그 산업에서 절대 강자 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이 ARM 홀딩스를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을 살 때나 주식은 좀 그렇지. 집을 살 때도 파는 사람이 팔 의향이 있으면 계속 그렇죠. 흥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또 절대 안 판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그때 당시에 손정희 회장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우버랑 그 위워크에서 예상되는 손실이 그때 당시에 실적 발표 소프트뱅크를 보면 비전 펀드 손실이 적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전 연도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막 흑자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반대가 되니까 당장 돈 되는 걸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화위복이 된 게 화면에도 나오지만 결국에 손정희 회장은 어떻게 했느냐 팔지 못하니까 나스닥 상장을 시켰어요. 네. 원래 ARM은 영국과 미국의 증시에 동시 상장이 돼 있다가 소프트뱅크가 인수하면서 상장 폐지시켰다가 다시 2023년 9월 14일에 ARM 나스닥 상장을 시켜서 소프트뱅크가 자금 조달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다시 재상장하면서 당일에 뭐 거의 25% 급등이 있었다. 뭐 이런 뉴스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 행보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AI 하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뭘 얘기하느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엄청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AI에 거의 50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는 그 프로젝트를 뜻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기업들로 참여한 게 바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RM이 있고 거기에 소프트뱅크도 있지만 오라클, 오픈 AI, 샘 알트만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거 발표하는 날 여기 사람들 보이시죠? 샘 알트만이 여기 있고요. 오픈 AI CEO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고 오픈 AI부터 뭐 하여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RM이 있어야 설계도 하고
칩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들어간 대표적인 기업도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밸류체인 보니까 한국 기업은 없네요. 한국 기업은 안타깝게도 없는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님을 한국에 와서 샘 알트만이 얼마 전에 만났었죠. 네. 그리고 카카오의 대표님하고도 만나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나갔던 그때 화면이 한 두세 달 전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여기에 공식적으로 안 들어있지만 삼성전자의 디램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재용 부회장만 만난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예, 최태원 회장도 만났어요. 그래서 두 회사의 HBM이나 디램을 공급받겠다는 어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들과의 어떤 모종의 회의도 있었고 미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럼 이 ARM 홀딩스가 관련 기술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정확하게 그 특허 기술의 거의 집합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역시나 장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텍스트가 긴데요. 제가 이 텍스트를 많이 넣은 건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셔서 그래요.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 설계는 ARM, 제조는 TSMC, 장비는 ASML.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반도체 칩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판다성 아나운서께서 얘기했지만 특히 반도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칩리스, 그러니까 칩을 직접 만들지 않나요? 설계만 해요. 근데 이 기업이 전 세계 스마트폰의 거의 95%의 AP라는 칩을 ARM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의 대다수의 설계는 이미 다 ARM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나오죠. ARM은 반도체 칩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아키텍처만 제공을 하고 이걸 가지고 애플, 퀄컴, 엔비디아가 빅테크들이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칩을 만드는 게 최근에 ASIC이라고 하죠. ASIC. 예,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 또 이슈가 됐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최초의 설계도를 그려줄 수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ARM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오지만 태블릿, 사물 인터넷 또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다양한 분야에서 ARM 기반의 칩이 표준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여기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저전력 고효율이 가장 중요한 게 ARM 칩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인텔이 예전에 ARM이랑 한 20년 전에 경쟁할 때는 그냥 우리가 PC를 쓰면은 그 코드를 꽂아서 전기가 들어와서 쓰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얼마가 들어도 사실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썼던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니까 스마트폰 쓰시면서 제일 많이 불만이 뭘까? 저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달죠?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애플 아이폰이 한참 배터리 빨리 달아서 막 다들 막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 고효율이 계속 강조가 됐는데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ARM의 특허고 기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서 계속 차용이 되면서 더 이슈가 많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IP, 그 흔히 말하는 특허 라이센스랑 로열티를 통해서 제조 비용이 없이 대규모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게 최고예요. 제조 기반이, 제조 공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겠죠. 영업이익률이 항상 50에서 60%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한 차례 개발한 설계를 여러 고객들에게 반복적으로도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칩 판매량에 따라서 몇 개 파는 것만큼 몇 대 몇으로 로열티를 차후에 수취하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 그림만 그려줘서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TSMC가 제조해주고 납품까지 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엔비디아, 애플 다시 말씀드립니다. 퀄컴, 뭐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들이 전부 ARM의 고객이자 파트너고 파트너십을 같이 맺어서 개발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답을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를 무려 6,80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6,800개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쪽 분야에서 거의 탑이에요. 그리고 2,800개도 현재 특허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예를 들면 제가 애플의 그 설계 관련된 기술 인력인데 ARM을 만나면 이 설계도 만들 때 필요한 수천 장을 이렇게 ARM에서 줘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맞겠다 하고 딱 고르잖아요. 그리고 고른 상태에서 애플의 엔지니어인 제가 근데 저희 이번에 들어갈 아이폰에 그 어떤 기능은 요게 있어야 되고 요게 있어야 되니까 좀 그걸 맞춰서 한번 좀 수정 좀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바로 재설계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ARM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맞춤 설계네요, 거의. 맞춤형 설계입니다. 그렇죠. 테일러메이드 설계구나. 정확하십니다. 역시 똑똑하시네요. 그게 굉장히 큰 기술력인 거예요. 그냥 풀빵 찍듯이 만들어놨을까? 자, 이 그림대로 그냥 만드세요가 아니라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뭐 요청사항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드리면 그 프린트를 블루프린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TSMC한테 넘겨주면 그 파운드리가 그걸 보고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입 장벽이 엄청 높겠다. 굉장히 다른 데가 테일러메이드니까 할 수가 맞아. 없겠는데요? 그래서 ARM이 굉장히 너도 나도 사고 싶어하는 기업이 된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낫다면서요? 예, 제가 물 마시다 갑자기 당황하셨는데. 사례가 들었네.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시작할 때? 왜냐하면 네. 조금 종목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요. ARM홀딩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때도 팔란티어 이제 말씀드렸지만 팔란티어는 솔루션을 주고 있다. 솔루션을 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예, 더 얘기하면 이제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알겠습니다. 뭐 두 개 중에는 조금 더 팔란티어의 비중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왜 이렇게 제가 팔란티어 말씀드리냐면 네. 사실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반향이 있었어요. 왜냐면 팔란티어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그런데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래도 여전히 우상향하는 걸 보니까 오늘 ARM 홀딩스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자, 최근 실적 발표 준비해 오셨다고요? 5월 7일 날 공개한 IR 자료?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가서 자료를 넘어가 보면 시간상 요걸 하기 전에 죄송해요. 자꾸 제가 스킵 하시는 것 같은데 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장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네. 자, 이게 제가 출처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강경주 기자님께서 써주신 귀중한 기사고요. 직접 ARM에 이렇게 탐방을 가셔서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지난 2월 13일 날 올려주신 거거든요. 꼭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여기 가서 보시면 ARM은 구내식당이 없다. 그냥 중앙 홀에 모여서 도시락과 음료를 몰고 들고 식사하면서 토론을 하는데 2,000명의 직원들이 그 가운데 쫙 그냥 다 모여서 계속 떠들면서 토론을 하고 있대요. 2,000명의 직원들이. 그런데 그게 그냥 밥 먹으면서 떠는 게 아니라 특허를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고 설계 아이디어는 어떨 것 같고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대요. 점심시간 네. 맞는 거죠? 점심시간. 그래서 자발적인 비자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발적인 문화가 이렇게 그 발전을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페이턴트 월이라고 이렇게 특허벽에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특허들이 뭐가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해 기준 특허가 6,800개, 출원 대기 중인 특허만 2,700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사를 또 보니까 저런 기업을 직접 안에 또 이렇게 모여서 임직원들이 정말 점심시간에도 치열하게 특허를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중간에 질문 주셨는데 퀄컴하고 특허 분쟁은 여전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ARM이 조금 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아시다시피 특허 분쟁 한번 하면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최소 5년에서 10년을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퀄컴하고 특허 분쟁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조금 흔들렸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뭐 보시다시피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라 저는 크게 의미 있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네. 자, 아까 ARM 홀딩스 네. 점심 시간에 밥보다 토론하나? 네. 우리는 밥보다 투자하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IR 실적을 한번 제가 잠깐 살펴보면은요. 지난 5월 7일 날 분기 실적이 있었고 요번에는 7월 30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조금 안 되게 남았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고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쭈루룩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까 뒤에를 한번 좀 넘어가 보고요. 그래서 예상한 대로 라이센싱의 로열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허 관련된 매출이 레코드. 어마어마하게 기록적으로 레버뉴, 매출이 나왔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 34%나 늘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떨 땐 조금 줄 때가 있었고 늘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데 이게 ARM 홀딩스의 매출 인식 구조가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칩을 주고 그 칩이 판매가 되면
판매량에 따라서 로열티 수치를 사후에 주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판매량이 많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찍었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수요가 준다 해서 줄일 수도 있죠. 네. 그럼 줄인 거에 맞춰서 또 다시 로열티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요와 공급을 약간 조절하면서 생기는 생산량의 조절에 따라서 간혹가다 이렇게 줄었던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는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해요. ARM은요. 그래서 직전 5월 7일에도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얘기했더니 주가가 12%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이후에 주가가 거의 30 몇 프로가 다시 올라왔어요. 아,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ARM 홀딩스의 비즈니스 자체가 먼저 칩을 주고 사후에 그게 뭐 반품도 있고 아니면 메이드가 돼야지 실적이 찍히니까 맞아요. IR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네.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무조건 장밋빛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밀릴 때 코멘트를 어느 정도 보고 보수적으로 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밀렸다 싶을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때 이제 비중 확대를 조금씩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저는 좀 더 고객분들 비중을 좀 늘려드렸고 그리고 그 5월 7일 이후에 주가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차트인데 여기 5월 며칠인가가 안 나와 있네요. 대충 요때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거의 주가가 120불대에서 150불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20% 전후 이상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론을 좀 얘기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본론입니다. 예,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지 좋겠죠. 자, 그래서 ARM의 MV9이라는 거는 이제 또 저희가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가 무슨 기술입니다 얘기하면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울 텐데 ARM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아키텍처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이름이 ARM의 버전 9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로열티 그 매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또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다양성이 생기면서 매출의 다양성이 생기면서 멀티플도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마켓에서도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는 모바일을 거의 그냥 대다수 60, 70%를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스마트폰 AP는 40%로 줄었고 이제는 보시다시피 소비자 전기 가전이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로 굉장히 다양하게 매출처가 늘기 시작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요. 네. 그죠? 한 곳에 파는 것보다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본인들의 설계도가 들어가서 팔린다는 거는 앞으로 점점점 그들의 독점력이나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나왔지만 역시나 핸드폰 쪽에서는 거의 99% 수준의 마켓 시어를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ARM이 아니면 못 만든다. 설계를 못 한다. 옛날에 퀄컴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퀄컴하고도 지금도 계속 막 설계 분쟁을 하는데 퀄컴이 지적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ARM 니들이 설계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내부 폭로가 있었다. 니네가 이제 직접 만들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던데 뭐 그런 제보까지도 하고 막 서로 지금 진흙 싸움을 했어요. 야, 근데 저는 이거 매너지 얘기지만 네. 지원자님 제가 오래 봤지만 네. 이런 비하 재밌는 거 어디서 들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 종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이제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냥 퀄컴이랑 특허 분쟁이 있네. 그럼 그냥 분쟁이 있나 보다 끝이 아니라 왜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그 이면에 어떤 그들이 서로 싸우는 또 어떤 이면에 어두운 면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칭찬 감사합니다. 아니, 신기했었어요. 지난번부터. 목이 점점 잠기는데도 신이 나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게 가장 제가 보는 이슈고요. 뭐가 이슈냐? 자, 이거예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자체 설계 에이직, 맞춤 설계를 해주는 부분을 직접 진출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자, 설계만 해준다 그랬죠. 네. 설계도만 그린다 그랬는데 이제 본인들이 설계도 이상으로 나가서 직접 개발까지 하는 단계까지 나가겠다라고 지금 암암리에 소문이 나 있는데 이건 왜 갑자기 얘네가 원칙을 바꿨느냐. 네. 소프트뱅크가 인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손정희 의장께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인수하고 난 이후에 야, 왜 자꾸 설계만 해. 너네들이 개발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럼 매출도 더 늘 것 같은데? 좀 더 하면 안 돼? 이를 암암리에 계속 뒤에서 푸시가 있지 않나라는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밸류 체인의 수직화. 네. 다 해먹겠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지난 얼마 전인가요? 얼마 2월 몇 달 처음으로 메타 플랫폼스의 첫 고객이 돼서 자체 설계한 칩을 메타에 납품할 거라는 루머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파이낸셜 타임스인가 어디서 제보했던 기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브로드컴도 엄청난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빅테크들의 맞춤형 칩을 개발해주는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파는 GPU만 울며 거저먹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GPU 너무 비싸다. 내가 이걸 굳이 왜 써야 돼? 우리 성향에 맞는, 내가 예를 들면 구글이면 우리한테 맞는 자체 설계 칩을 만들어서 우리가 엔비디아 GPU 말고 이걸 써야지. 블랙엘 너무 비싸. 이게 지금 어떤 움직임이에요. 네. 그럼 이걸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ARM이 해주다가 우리가 개발까지 해줄까?가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살려는구나. 싹을 없애는구나. 그러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완전히 이해가 갔어요. 이제. 네. 이제 다 어느 정도,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아까도 본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다 들으셔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젠슨왕이 똑똑하다는 게 그 얘기였구나. 맞아. 이걸 하면 다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험 요인이었으니까 싹을 그렇죠. 자른다. 위험 요인을 완전한 기회 요인으로 삼는 거죠. 내 회사로 삼는 순간. 이거는 그 어떤 곳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ARM이 설계도 안 그려주면 못 만들잖아요. 개발 못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소문이기 때문에 확인 안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ARM이 자체 설계 에이직 개발까지 진출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업계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반도체 엔지니어 분들 중에 이걸 보고 계신 분이 있으면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쪽 업계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 때문에 ARM을 굉장히 주목해서 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월가 아이비들의 의견 한번 보면은요. 자, 물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네. 근데 젠슨왕이 물론 뭐 지나간 역사이지만 시간이지만 만약에 샀다면 그러면 엔비디아는 시총 4조 달러가 아니고 엄청 커졌겠네요. 뭐 어마어마하게 갔을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지금 인수하고 나서도 지금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이 굉장히 무서운 기업이 되죠. 그래서 반독점이 될 것 그러니까 독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부터 다 반대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수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ARM이나 엔비디아나 인수하려고 하면은 그 기업이 현지 법인이 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유럽이면 유럽, 뭐 중국이면 중국. 그러면 그 나라의 독과점위원회라고 하나요? 뭐 그런 공정위라고 하나요? 네. 그런 곳에서 모든 곳이 동의를 해줘야만 M&A가 될 수 있어요. 뭐 프로야구 리그도 아니고. 한 나라만 반대해도 못 들어가요. 인수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네. 이거 하면 미국이 패권을 반도체를 다 갖고 갈 거니까. 근데 계속 이런 댓글이 있어요. 좋은 건 아는데 비싸서 손이 안 간다. 너무 비싸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은 어때요? 뭐 당연히 밸류 자체는 이런 성장 기업들은 비싸요. 지금 ARM이 제가 알기로는 포워드 기준으로 한 5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웬만큼 엔비디아도 지금 그 정도 될 거예요. 거의 40배, 50배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제가 아직 체크는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만 이미 이 정도 올라가고 있으면 대다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BNP 파리바가 며칠 전에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비슷한 포인트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맞춤형 설계인 에이직 시장의 기회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BNP 파리바의 데이비드 오코너 애널리스트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에이직은 커스텀 고객에 맞춰서 특정 작업을 해주고 그 효율성을 제공해서 AI 산업에 더 발전을 낼 수 있게 부각을 하는데 ARM이 이제 특히 트럼프의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더 수주를 크게 확대할 거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에이직 시장이 2030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 성장할 건데 ARM이 이 중에 7%의 점유율만 확보해도 현재 에빗의 2배 이상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예, 목표 주가를 210달러로 제시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가장 세게 좋게 얘기한 기관 중에 하나라서 네. 이 정도는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구겐하임 정도는 한 187달러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늘 그렇지만 모든 기업엔 리스크가 다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는 지금 현재 특성은 아시죠? 지금 트럼프가 반도체를 중국하고 싸우면서 뭐 갑자기 첨단 칩을 해줬다가
수출 제한을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독점력이 좋고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글쎄 오늘 ARM 홀딩스 저는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계속 지난주에 팔란티어랑 계속 내리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란티어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네. 사실 솔루션이라는 거의 근간에는 난제를 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근데 ARM 홀딩스는 지금 보이는 이 칩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을 거의 다 먹은 기업이라서 확실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지원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네는 원래 되게 보수적이에요 라고 해서 투자 타이밍이 ARM 홀딩스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ARM은 사실 변동성 투자해 보신 분들 알아요. 주가 변동성도 올라갈 때도 화끈하고요. 내려올 때도 무섭게 내려요. 반도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추정 자체가 굉장히 반도체 전방 업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 예를 들면 하이닉스의 그 매월 판매량에 대해서 우리는 뭐 나중에 수출입 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보지만 당연히 사후적으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납품을 해서 수주를 얼마 따냈다의 그런 구조가 아니라 먼저 팔면 앞에 업체가 판 거에 따라서 돈을 주니까 조금 더 그것 때문에 변동성은 좀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보셨는데 그래서 특히 ARM은 분할로 여러 번 나눠서 하락했을 때마다 투자하셔서 가시면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지점장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도체는 ARM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너무 불편하거나 생활이 불가능한 게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네. 아내가 없으면 아.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뚱맞게 점수 땄습니다. ARM은 와이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못 살잖아요. 네.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은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예, 와이프가 있어요. ARM은 뭐 사고 판다던데. 네, 농담이었고요. 네, 저전력 반도체 설계 기술의 선두주자 소프트뱅크가 인수했고 엔비디아도 탐냈던 기업 ARM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고편이나 하시잖아요. 다음 주는 어떤 걸 할지는 제가 조금 더 네. 좀 더 스크리닝하고 네. 이번 주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야 더 기대를 하시겠죠. 일부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래훈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보면서 주요 지수부터 수급 그리고 특징주까지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 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혜민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혜민 PB입니다. 정혜민 PB. 저희 일주일 만이죠?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장도 관세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국내장도 조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입니다. 네, 그럼 밤새 움직인 미국 증시 흐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장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장은 S&P 500 마이너스 0.01%, 나스닥 0.05%, 다우존스 마이너스 0.32%로 모두 큰 변동 없이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관망으로 들어서는 모양이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일부 기업들은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섹터 안에서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희 M7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시작하게 되는데 분기 실적이나 가이던스 발표에 따라서 지수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이 요일별로 쭉 있네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요일별로는 일단 실적 발표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저희 미국에서는 방산주 쪽 그리고 M7 위주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해가지고 좀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많이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되고 또 정무위에서 지금 STO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 흐름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정오가 다 돼가고 있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어떤가요? 네, 정오 국내장 기준으로 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 보여주면서 3203.80포인트로 전일 대비 15.73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3200포인트 앞에서 계속해서 저항받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장 시작과 동시에 3200포인트 안정적으로 넘어섰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안정적으로 좀 지지를 받으려면은 외국인들의 유입이 계속되는지 조금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는 818.90포인트에서 1.77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시작 동시에 외국인들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에 아무래도 외국인들 수급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의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달러 환율이 1,400원 가까이 지금 시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처럼 들어오긴 쉽지 않은 국면인데 그래도 우리 국장을 사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네요. 특징주들 한번 볼까요? 네, 특징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잠시만요. 시장에서는 네, 여전히 리튬 관련 2차 전지 섹터와 조선주 흐름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불법 리튬 채굴이 중단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 해가지고 부각이 됐고 또 미국에서 중국산 흑연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하면서 리튬 가격 반등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리튬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여전히 조금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이 됐다. 네, 여기 봐주시면 되는데 오늘 수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수출 데이터 안에서 그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체 수출 자체는 조금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안에서 선박 부분은 170% 이상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미국 조선소 가동한다라는 그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2025년하고 26년 발주 소화는 완료가 됐다 하는 말로 지금 조선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은 조금 그런 모멘텀 둔화 우려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시아 증시 흐름도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오늘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휴장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그 휴장이랑 별개로 좀 보면 좋을 게
주말에 진행된 참의원 선거 지금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결과로는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확보를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시바 총리가 사실상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선거가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게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지출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그 모든 사업들이 국회 통과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민당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은 조금 정치적인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어서 일본 국채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BOJ 금리 자체도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이 선거제도가 참 복잡한데 이시바 총리가 정권을 잡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레임덕에 휘말리면서 일본이 사실 한국에서 일본 투자할 때 사기도 좀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ETF 쪽이나 다른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혜민 PB와 함께 오전장 주요 지수들 그리고 흐름과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후 투자 전략을 잘 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 있을까요?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보면 좋을 흐름들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소비 쿠폰 발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부터인가요? 네,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이트들이 일부는 좀 폭발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많이 위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5월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4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흐름 위에 지금 정규의 추경 사업이 좀 더해지면서 소비 활성화가 본격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소비 쿠폰이 발행이 되면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섹터가 내수 소비재 섹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나 외식, 의류, 화장품, 레저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쿠폰의 목적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포인트들을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테마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비 쿠폰이 제가 잠깐 헛갈려서 그러는데 이 기간이 정해져 있죠? 네, 저희 11월까지 전부 사용을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정말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뭐 그런 쿠폰이다 이렇게 보실 텐데 정혜민 PB가 말씀하셨던 것은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것을 좀 살 것 같다. 화장품도 그렇고 내 돈 주고 사기 어려웠던 것들 뭐 이를테면 정관장 같은 그런 좀 홍삼이라든지 그래요? 홍삼 왜 내 돈 주고 안 사나? 약간 그런 부모님 거 선물 있잖아요. 드리고 네. 그런 걸 한다거나 받으면 너무 좋고 있으면 네. 좋은데 내가 네. 돈 주고 사긴 좀 그 비싼. 치킨하고 빵 같은 거는 평소에도 먹는데 돈 있으면 더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좀 친근한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집중 포인트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 STO 토큰 증권 관련해가지고 법안 정무비 법안 소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저희가 빠르게 상정이 된 만큼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 변동성이 좀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고 나서 통과가 되거나 논의 진전이 좀 긍정적으로 되면은 관련주에는 분명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안이 통과되었다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사업자에게 어떤 길이 열릴까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조각 투자 업체라든지 그런 데가 부각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법안 자체가 뭐 신규 기술 기반된 것들은 조금 제한을 할 거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또다시 판이 뒤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막 뜨겁던데 한국도 사실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뜨겁다가 이제 STO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한다. 뭐 코인, 토큰 약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이런 토큰 증권이 되면은 어쨌든 다음 순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안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져오신 소식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조금 뜨겁게 달아오르는 소재가 폴더블폰 시장인데요. 이번 주는 또 폴더블폰 생태계에도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갤럭시 플립 출시가 되고요. 8월 달에는 구글,
내년에는 또 애플 폴더블 폰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메이저들이 폴더블 폰에 합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가 이제 확대되는 흐름에 접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저번 주에는 이미 그 국내 부품업체 중에서 힌지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은 이미 강하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뭐 납품 이력이라든지 기술 경쟁력 가지고 있는 기업들 한해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좋을 게 국내 전력기기 업종 전반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전력 주요 업체들이 좀 담합해서 입찰가를 조작했다. 그리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서 배분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는데요. 이렇게 걸려서란 표현이 네. 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2년까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치를 제가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국내 공공시장 한정된 제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에 크게 영향이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주가를 조금 보니까 전력기기 쪽은 오히려 현대일렉트릭은 제재를 받았음에도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보니까 이번 담합에서 연루되지 않은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반사 이익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업체들이 단합 사건이 주말 사이에 불거졌는데 사실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정혜인 PB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담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더라. 그런 네, 기업들도 상당히 반사이익 측면에서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지수 흐름 어떤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랑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고요. 여전히 외국인들 순매수로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게 지금 업종별 현황을 보면은 아까 제가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에 좀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코스피 지수 안에서도 지금 전기 전자 쪽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쪽이라고 하면은 삼성, SK하이닉스? 네, 맞아요. 네. 삼성, SK 하이닉스 위주로 지금 많이 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구조적으로 이번 주에는 반도체 쪽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꼭 해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미터 역할을 하니까 네, 주초부터 월요일부터 코스피 시장에서의 전자전기를 사는 것 보니 올 일주일 이번 주는 전자전기 관련돼서 시세가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밥보다 숫자 하나가 지난주와 다르게 이제는 시황 컨셉을 정오로 좀 뒤늦게 늦췄죠? 네. 네, 시청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앞쪽에 좀 더 PB 분들이 오셔가지고 코너마다 좀 임팩트 있는 얘기를 진중하게 하고 또 이제 지칠쯤 해서 저희 시황 담당하는 6명의 라이징 스타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포문을 여는 정혜인 PB가 오늘 또 역시 오후장의 순서 바뀜의 첫 포문을 열었는데 뭐 늘상 긴장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잘한다 이런 답변이 많으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여전히 떨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좋은 정보들 많이 저도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와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혀 티 안 났어요. 긴장한 티가. 네.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에는 흰색, 오늘은 검은색. 네,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혜민 PB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든든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 11시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